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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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 보이는 거 조금 이따 보이게 해드릴 거예요. 초점 맞춰서.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지금 제가 이걸 맞추느라고 그러니까 조금 이따 초점 맞추게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 육퇴하느라고요. 예. 저는 그 남편 들여보내는 거 뭐라 그러죠? 예, 지금 들어갔어요. 뭐 요즘에 막 드라마에 빠져서 맨날 저도 안 보는 드라마를 막 11시까지 본다고. 예. 남편을 재워야 뭐가 됐는데 안 자고 더불어 예. 희성이까지 안 자고 막 그래서 정말 짜증났어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제? 예. 안 보이고 돌아다니는 자유로운 영혼.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퍼플의 베이비들, 그리고 이제 사실 베이비라기보다는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음, 그거예요. 순수하게 엄마표로 아이를 리딩을 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리딩을 하게 하는 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제 라이브 방송을 오랫동안 듣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예,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다가 아카데미를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카데미를 하시는데 약간 리딩이 안 올라서 주춤주춤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아카데미를 안 하시고 라이브 방송만 계속 경청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우리 아이는 아직 어려서, 우리 아이한테 뭔가 이제 리딩에 대해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사실은, 아이가 이제 어리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아카데미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시고, 그리고 영어를 어떻게 홈스쿨을 하는가, 그런 고민도 많으시는데, 전 정말 이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아이를 위해서 영어 홈스쿨을 하시는 게 어떤 이유인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왜 영어 홈스쿨을 하시는가? 영어를 노출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거는, 영어로, 되게 재밌는 게 그거예요. 영어로, 영어를 하는 이유는 아이한테 일찍 영어를 습득처럼 노출을 해줘서 영어가 일상에서 아이가 영어를 접했을 때, 아니면 영어를 학습하고 접했을 때 조금이라도 부담 없이 다가가려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게 이멀전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멀전 교육은 뭐냐면 영어로 수학을 하고, 보통은 이제 사립 학교에서 많이 시작이 됐죠. 영어로 수학을 하고, 뭐 영어로 과학을 하고,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멀전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어가 돼야 돼요.
영어가 돼야죠. 임월전 교육을 영어가 돼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학습을 하면서, 물론 영어를 학습하려면서 용어를 외우게 하고,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아이가 그 접근을 하게 해서, 어,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건 하는데, 무슨, 무슨 얘기냐면, 일단 영어를 조금이라도 읽을 수 있어야 영어로 수학도 하고, 영어로 과학도 하고, 영어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월정 교육을 보통 그 영유에서도 임월정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에서도 하는데, 대부분은 3, 4학년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3, 4학년부터 시작하는데, 되게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냐면, 아, 내가 그 한글 그림책을 오랫동안 읽다 보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통은 한글 그림책을 정말 열심히 읽다 보면 아이가 한글을 떼겠지, 언젠가는. 그런데 한글 그림책을 아무리 읽어도 아이가 한글을 못 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아이도 있어요. 한글 그림책만으로, 다른 한글 교육 안 시켰는데 그림책만으로 한글을 완벽하게 익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정말 언어감이 좋고, 예, 그림책에 대한 몰입,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언어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상위 뭐 1%, 2% 이런 차이고, 대부분은 아이들이 한글 그림책을 읽다가 한글을 못 떼요. 왜냐면 한글 그림책을 읽다가 한글을 뗀다는 건 통문자로 배우다가 통문자를 계속 반복해서 인지하면서 한글을 뗀다는 건데, 그런 아이들도 결국은 초등학교 가서 자음과 모음을 같이 읽어야 되고, 자음과 모음에 대한 조합을 알아야 되고, 글자의 뭐 받침이라던가 정확한 인지를 해야 돼요. 떠듬떠듬 한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한글을 떼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글 교육적으로 다가섰을 때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똑같은 언어잖아요. 특히 한글하고 영어는 둘 다 표현 문자고, 소리에 대한 음가를 익혀서 한글을 또 영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자처럼 표의문자가 있어요. 뜻이 있는 문자가 있고, 그 표문자들은 뜻이 있지만 그걸 또 읽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중국어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소리 글자인 한글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글자를 인지해서 글자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조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 그러죠. 책을 많이 읽어주다 보면 아이의 인지 발달이 발달하고 뭐 습득을 하게 된다. 근데 그게 패착인 거예요. 엄마표의 패착인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반복해서 읽어주고 노출하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한테요, 기본적으로 영어 유치원에 가면 아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영어 유치원 가면 막 빡세게 공부시켜서 아이가 힘들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영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즐거워해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퍼플 아카데미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지금 2019년이죠. 2017년 9월에 시작을 했어요. 2017년 9월에 시작을 했고, 2018년 5월에 퍼플 아카데미를 시작을 했어요. 퍼플 아카데미를 시작을 하고 지금까지 라이브 방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음에 저희와 같이 라이브 방송을 듣던 아이들이, 지금 여기 이제 은혜배님 아이도 30, 찬이가 몇 개월이죠? 30 몇 개월이죠? 34개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18개월, 19개월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엄마가 들은 거예요. 18개월, 19개월에 들은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는 커서 들은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베이비들, 제가 항상 저희 이제 퍼플 베이비들 특별반에 뭐라고 하냐면, 퍼플 베이비가 만약에 5살이 되고 6살이 됐을 때, 5살이 되고 6살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리딩을 들어갈 것이다라고 장담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그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올려놓은 그 부분에 제가 보면,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오늘 이제 저희가
그 퍼스트 리틀 리더스 때문에 광고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제가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이거죠. 유은이죠. 예. 예. 제가 유은이를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들이 그 이제 보통 엄마표를 해도 영어를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퍼플 베이비 특별반의 아이들은 외워서 암기해서 리딩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파닉스 발음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리딩을 해요. 그래서 그 발음이 이를테면 뭐 언더라던가 라인이라던가 그 언더라던가 뭐 이런 온이라던가 더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이트 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해서 리딩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엄마표를 하는 아이들이 리딩을 하는 아이들은 보면 외워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 모임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희성이가 17개월, 18개월 됐을 때 그 몬테소리의 리틀 몬테소리의 호랑나비라는 책을 정확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책장을 넘기면 그 책을 읽어갔어요. 18개월, 19개월에 읽어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선생님도 놀랐어요. 아니 얘가 책을 읽는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다른 책은 못 읽는데 그 책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게 얘가 암기를 해서 그 책을 넘겨가면서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넘긴 것까지도 외운 거죠. 어디서 넘겨야 되고 어떻게 이게 그림이 끝난다. 이 그림에서는 어떤 문장이다를 해서 정말 문장을 정확히 암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한 30개월 지나고 나서 한동안 그 책을 안 보고 있다가 그 책을 봤을 때 못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 퍼플 베이비 아이들은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 보더라도 정확히 읽어내요. 그거는 사이트 워드를 인지하고 파닉스를 인지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비들이 지금 그 저희 아카데미에 들어올 때 저희 아카데미 단계가 프리K예요. 프리K, K, G 그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정도 되는데 프리K 단계에서 하는 게 대문자, 소문자 인지하고 대표음가 인지 정도에서 교육 그 프로그램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프리K라고 하면 그 미국의 킨더의 전 단계인 거죠. 그리고 킨더 K 과정에서 배우는 게 이제 본격 리딩으로 들어가서 대소문자를 하고요. 대소문자를 하고 대표 음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숏바울이라고 해서 음가가 A가 앞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뭐 캔이나 캔처럼 이렇게 중간에 A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숏바울에서 그 대표 음가를 인지하는 그러니까 그 알파벳 26개의 단어를 인지하는 숏바울 단계에까지 그리고 롱바울의 초반까지 K단계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K단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1학년 단계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정확하게 이제 리딩이 들어가면서 보통 K단계에서 그 리딩 지수라고 해서 미국의 리딩 지수인 르네상스 러닝에 뭐 여러분 AR, 렉사일 들어보시는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이 단계에서 보통은 BR에서 시작되지만 우리 아이들은 아마 특별반 아이들이 올라올 때는 이제 그 처음에는 BR일지 몰라도 한 두세 달 지나면 100, 200 이렇게 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AR 단계도 아마 지금 프리K 말고요. 처음에 시작해서 들어온 애들은 5살짜리가 뭐 2점대인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점대인 친구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2학년 수준의 책을 리딩을 한다는 거죠. 리딩을 하면서 쭉쭉 올라오는데 사실 이 영어 유치원의 경계가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지금 영어 유치원 이게 학습식 영어 유치원이에요, 보통. 학습식 영어 유치원은 이 보면 5세 때
기본적인 파닉스 1차를 한다는 거죠. 여기 파닉스에서 이 파닉스에서 하는 파닉스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표문과 인지예요. 대표문과 인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6세에서 파닉스 2차를 하고 그 다음에 AR 테스트를 시작을 해요. 학습식 영유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습식 영유가 아니어도 7세에서 리딩을 시작하는 영어 유치원도 되게 많아요. 7세에서 영어 유치원을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보통 6세 때 한 1점대 초반을 왔다 갔다 하다가 6세 말에 1점대 정도로 완료를 해요. 그리고 7세에 시작을 할 때 1점대 초반에서 시작을 해서 뭐 2.4, 3.0까지 보통 3.0 정도 되면 되게 잘하는 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세를 그렇게 마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 저학년 때는 좀 달라지지만 유아 과정에서 보통 2점대 정도를 완료를 하는 게 영어 유치원의 커리큘럼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엄마표 홈스쿨로 이제 이거를 접근을 할 때 어렸을 때부터 음가를 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어민 티처가 있잖아요. 보통은 원어민 티처가 있죠. 그러니까 원어민 티처가 학교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음가를 계속 들려줘요. 음가를 계속 들려주면서 아이한테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하면서 계속 들려주잖아요. 베이비 때. 돌도 되기 전에 할머니 뭐 이렇게 해서 들려줘요. 그러면서 아이가 그걸 인지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죠. 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을 먼저 배우고 글자를 가르쳐요. 근데 영어는 우리가 상시적으로 말을 먼저 인지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엄마표 홈스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베이비 때부터 막 노출을 하면서 알파벳을 익히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 반복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엄마가 그렇게 리딩을 자유자재로 해줄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 엄마표를 하시는 분 중에 몇 명이나 될까 보면 엄마가 정말 능수능란하게 원어민처럼 뭐 바이링구어처럼 영어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시면 엄마가 이제 책을 읽어주다가 요즘엔 펜의 도움도 받고 유튜브의 도움도 받고 DVD의 도움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리더스북을 익히면서 리더스북 익히는 도중에 파닉스를 해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 읽고 단계별 확장을 하면서 이제 애가 얘는 지금 이걸 다 읽을 수 있어. 엄마가 읽을 수 있어.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챕터북을 읽을 수 있어. 조금 더 진행을 하면 읽기 독립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조금 더 크게 했는데 보이시죠?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퍼플 아카데미에서 왜 4살짜리들이 저렇게 읽을까? 되게 궁금해하세요. 퍼플 아카데미에서 도대체 퍼플맘에서 얼마나 빡세게 공부를 시키길래 4살짜리가 리딩을 할까? 이런 소리를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희 빡세게 공부 안 시켜요. 빡세게 공부 안 시켜요. 애를 잡는다 보다. 아니, 저 어린애를 얼마나 잡았길래 제가 저렇게 리딩을 해? 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퍼플 베이비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막 애를 잡아서 너 리딩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리딩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이 춤을 추거나 즐겁거나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기가 영어 하는 거에 대해서 부심이 막 넘쳐서 막 발음을 굴리거나 역할놀이를 해서 엄마들이 고민이긴 하지만 잡아도 안 잡힐 나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퍼플을 하는 엄마들이 안 잡아요. 안 잡는데 아이들이 정말 잘 따라오면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질투나서 애 잡는다고 하는 거래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대부분
퍼플을 하는데도 아웃풋이 안 나오시는 분들 보면요. 그래서 퍼플을 하는대로 아웃풋이 안 나와서 그분이 어떻게 커리큘럼을 잡아서 하는지 보면 하라는 대로 안 한 분들이에요. 하라는 대로 안 한 분들이에요. 근데 하라는 대로 하는 분들은 대부분 100% 아웃풋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무슨 차이인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저희 기존의 아카데미 회원들도 잘 들으셔야 되고 베이비 회원들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저희 퍼플에서 프리스쿨 프랩 프로젝트를 해요. 그리고 기초 리더스 프로젝트를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영어 좀 본인이 이제 영어 좀 하셔서 자신이 있는 분들이 아이들이 되게 안 놀라워요. 그러니까 엄마가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아웃풋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엄마가 영어에 좀 자신이 없는 분들이 아이들이 엄마가 영어를 좀 자신이 없어 하는 분의 아이들이 아웃풋이 더 잘 나와요.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엄마가 영어를 하는 경우에 제가 이제 퍼스트 리틀 리더스나 파닉스 리더스나 이렇게 이제 기초 리더스 소개해드리고 파닉스 챕도 저니스와 저희 가정에서 소개해드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니스의 파닉스 과정이 좋아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하고 계세요. 다른 거 하고 계세요. 파닉스 책도 다른 거 하고 계세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파닉스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이제 세들러 파닉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세들러 파닉스 하고요. 자, 이거는 희성이가 4살 때 한 파닉스 책이에요. 4살 때 한 파닉스 책이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많이 아는 이 퓨처의 파닉스도 있어요. 이거는 팝펜 버전이에요. 팝펜 버전, 팝펜 버전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파닉스 책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보세요. 파닉스 책의 1단계를 보여드릴게요. 파닉스 책의 1단계를 보여드리면 이 퓨처의 파닉스 같은 경우는 대문자, 소문자, 보통 1단계는 이제 대소문자 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대소문자 인지부터 파닉스가 들어간 거예요. 사이트 워드도 파닉스예요. 사이트 워드도 파닉스인데 사이트 워드도 파닉스의 넓은 의미에선 파닉스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소문자 인지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음가를 익히면서 이제 그 쇼파울로 들어가거든요. 이권에서 잠깐 이건 보여드릴게요. 이권에서 보시면 음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요. 음가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반복해서 워드 패밀리라고 하죠. I에 대한 발음이라던가 뭐 IG로 끝나든가 IP로 끝나든가 이렇게 발음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거는 좀 쉬운 파닉스 책이죠. 저학년 때 한. 이거는 잠깐 보면 국내에서 만든 파닉스 책이에요. 근데 워드 패밀리가 똑같이 나와요. 워드 패밀리가 똑같이 나와요. 이게 파닉스 슈파울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희성이가 4살 때 한 거예요. 희성이 4살 때 쓴 거 보세요. 귀엽죠? 4살 때 그 놀이학교에서 쓴 책이에요. 4살 때 이거 쓴 거 보세요. 귀엽죠? 그쵸? 워드 패밀리 연결한 거. 희성이 4살 때 단어 쓴 거 보세요. 4살들이 세줄노트에 뭐 쓴다고 막 고민하시는 분들 제가 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A 발음. 파닉스. 보여드렸죠? 자. 그리고 이거는 세들러 파닉스예요. 세들러 파닉스인데 이거는 6살 때 한 거예요. 6살 때는 조금 이제 5살, 6살 때 한 파닉스 책인데 워드 패밀리 나오죠. 워드 패밀리 나오고 보세요. 발음. 5살 때 쓴 거네요. 파닉스 책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지금 A거든요. K단계가 앞에 하나 더 있어요. 세들러 파닉스가 K단계가 하나 더 있고,
A단계예요, 이게. 근데 희성이는 K단계는 안 하고 A, B, C만 했어요. 이렇게 이제 파닉스 전 단계를 했기 때문에. 차이가 보이세요? 파닉스 책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차이가 보이세요? 국내에서 만든 파닉스 책은 일단 워드가 되게 작아요. 워드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다르고 워드를 문장 속에서 읽히는 내용들이 좀 작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세들러라는 외국 회사에서 만든 파닉스인데 워드 패밀리가 정말 다양하게 그림하고 글자하고 매칭하면서 돼 있고 워드 패밀리 장체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노래나 자기가 읽어보면서 워드를 계속 여기에서 인지한 거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재인하도록 책이 돼 있어요. 정말 촘촘하게 돼 있어요. 차이가 뭔지 보이세요? 그 책 자체가 다 들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파닉스가 떨어져 보여. 파닉스가 떨어져 보여. 라고 생각을 해서, 파닉스가 떨어져 보여. 라고 생각을 해서 파닉스를 하세요. 집에서. 그리고 제가 파닉스를 해야 한다고 라이브 방송에서 1년 넘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파닉스를 안 해도 된다. 희성이 영재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에요. 그냥 일찍 소근육 발달이 된 거예요. 소근육 발달이 일찍 된 아이들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내용에 충실해서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파닉스 책을 공부하더라도요. 체계적인 파닉스 책으로 공부하는 아이와 체계적이지 않는 파닉스 책으로 공부하는 아이는 천지 차이예요. 진짜 천지 차이예요. 제가 제일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책을 선정하고 컨텐츠를 선정하는데 무지하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보통 책 한 권을 공부를 할 때요. 3달이 걸려요. 그리고 DVD 하나를 볼 때도 5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볼 때도 5분이 걸려요. 그러면 아이가 오늘 5분 동안 영상을 볼 거야. 오늘 노래를 들을 거야. 어디를 갔다 오는데 3시간도 갔다 오는데 음원을 들을 거야. 근데 그 음원을 들으려면 어느 정도가 걸려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다 소요가 돼요. 우리 애는 4살이니까 아직은 시간이 많아. 그래서 잘못된 책을 해도 잘된 책으로 다시 갈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의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제가 2017년 9월부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특히 초기에 라이브 방송 들으셨던 분들 요즘에 다시 들어온 분도 있으세요. 격세지감을 느끼세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초기부터 쭉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아이들이 리딩을 해요, 다. 대부분 4살도 그때 18개월이었건 그때 5살이었건 그때 6살이었건 지금 아이들은요. 어느 정도 리딩을 해요. 초기에 따라오신 분들은. 근데 그때 그냥 저거는 내가 잘 모르겠어. 엄마가 좀 포기했거나 엄마가 나는 저게 좀 어려워서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안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나는 조금 더 책을 읽어주고 아이한테 놀이 위주로 접근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아이들이 리딩을 못해요. 책 자체를 읽지를 못해요. 그쵸? 지금이랑 천지 차이예요. 1년이란 세월이 정말 하루하루 그냥 보낸 것 같지만 1년이란 세월 동안 아이들은 극명하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게요. 앞으로 가면서 계속 그 차이의 갭이 점점점 커져요. 왜냐면 그때 시작한 아이들이 뭔가 공부를 하고 사실 습관은 잡아요.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3살 습관이 여든 간다가 저의 모토예요. 그래서 3살부터 차근차근 아이가 자기가 할 일을 성실히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길게 봐서 얘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습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습관을 들여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 생활 습관 중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습관은 들여주지만 그걸 하루 종일 하진 않는다는 거죠. 어저께 오늘 뭘 이만큼 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요만큼을 할 거야 라는 체계성을 가지고
매일매일 10분에서 30분을 노출하더라도 아이가 그거를 정말 그거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매일 라면을 먹어요. 라면을 먹는 아이가 있고요. 예, 매일 그냥 새끼를 뭐 영양가를 따져가면서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차이가 많죠. 몸의 영양에는 되게 차이가 많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그 30대 초반에 집을 나와서 이제 결혼을 늦게 하니까 30대 초반에 제가 일을 하면서 친정 옆에서 아파트를 사서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살았는데 제가 그때 막 일을 하다가 계단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시면 팔에 이런 상처가 있거든요. 이렇게 수술 자국이 있는데 그 상처가 있는데 그때 팔이 부러져가지고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이제 팔 수술을 했어요. 팔 수술을 하고 이제 그 철심을 받는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보통 한 달이면 30대 초반이니까 한 달이면 팔이 붓는다고 해서 한 달인데 제가 그때 이제 엄마가 잔소리 하시니까 안 들어갔어요, 집에. 엄마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가 챙겨줄 테니까 먹어라. 근데 안 들어가고 팔이 불편한데 기부스를 하고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 불편하니까 매일 라면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내내 거의 라면 먹고 뭐 이렇게 햇밥 먹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이제 병원에 한 달 뒤에 간 거예요. 한 달 뒤에 갔더니 팔이 하나도 안 붙은 거예요. 팔이 하나도 안 붙어갖고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전 그때 이제 라면이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머니도 이 정도 되면 붙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붙을 수가 있어요? 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고 한 달이란 시간이 누구한테는 되게 팔이 붓는 시간인데 안 붙는 시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먹는 게 중요한구나를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근데 하물며 컨텐츠는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들어가서 파닉스에 대한 부분도 어떤 책으로 하느냐가 아이한테 인풋과 아웃풋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퍼플 아카데미 애들, 그리고 퍼플 베이비들이 얼마 안 되는데 아웃풋이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컨텐츠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저희 그 모토에 따라서 매일매일 꾸준히 노출해주는 힘이에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두 가지로 노출을 할 때 아카데미에서도 계속 음원을 노출을 해주고 영상을 노출을 해줘요. 영상을 노출을 해주는데 맞아요. 예, 은혜배님 말씀이 맞아요. 예,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 중요한 말을 할 때 뭘 사야 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은 말을 안 듣고 뭘 사야 되냐는 것만 꽂힌 거거든요. 제가 그러면 막 뭐라고 하시죠. 왜냐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나서 나중에 뭘 사야 되는지 자세히 어떤 콘텐츠를 봐야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계속 라이브 방송 내내 뭘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뭘 사야 돼요 하다가 딱 나중에 그런데 이걸 사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러시면은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정확히 그 차이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에 대한 부분도 가이드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유튜브 가이드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항상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아카데미도 그렇고 특별반도 그렇고 유튜브 가이드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유튜브를 아무렇게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튜브를 체계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퍼플 아카데미에서는 유튜브 가이드를 되게 영상을 많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유튜브 가이드 하는 영상들이 아이들한테 좀 재미있게 하지만 사실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알레르기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퍼플 아카데미에서
콘텐츠 가이드를 하고 유튜브를 보여드리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대표음가, 단모음, 이중자음, 장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알과 함께 쓰는 모음, 이중모음, 이렇게 가이드가 가요. 그리고 파닉스 리더스이지 장대별 중점 내용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튜브 가이드를 하는 것도 대부분 이런 가이드로 가는 거예요. 유튜브 가이드를 하는 것도 보시면 파닉스 교육 과정에 대한 가이드를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아카데미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 공교육 과정이라고 하는데, 미국 공교육 과정에서 알파벳을 맨 처음에 배우고, 그러니까 미국 공교육 과정은 나선원 교육 과정이라 알파벳 배우고 라임 배우고 음가 조합 배우고 대표 음가 배우고 단모음 배우고 사이트 워드 배우는데, 다시 한번 K 과정에 알파벳을 배우고 자음을 배우고 음절을 배우고 라임을 배우고 음가의 조합 및 분리죠. 자음 음가를 배우고. 근데 점점점 칸이 줄어들죠. 이중 자음을 배우고 단모음을 조금 더 많이 배워요. 그리고 장모음을 배워요. 이게 이제 유치원 가지고 유치원 전 단계 프리K 과정이고 사이트 워드예요. 정확히 들어보시면 이게 영상 선택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1학년 과정에서 이게 이제 전이스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내용들인데, 자모음을 배우고 라임을 배우고 음가 조합, 여기 다 비슷한 거죠. 음가 조합 배우고 자음 음가 배우고 이중자음 배우고 줄어들고 단모음도 줄어들고 단모음과 장모음의 구분을 배워요. 근데 단모음과 장모음의 구분을 K 단계에서도 저희는 한번 밟고 지나가요. 밟고 지나가고, 그리고 장모음, 알모음, 이중모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G2에 다시 라임을 배우고 이중자음을 배우고, 보시면 2번 배우고 빠지고 2번 배우고 빠지고 뭐 3번, 어떤 건 3번이 들어가 있고, 이중자음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3번이 들어가 있고, 교과 과정에 단모음도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게 보이고 안 보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반복해서 그 가이드를 해놓은 미국 공교육 교과 과정이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아이들한테 한번 쭉 훑어주고, 그리고 그 나이 때 프리K 단계에 정확히 배워야 되는 건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의 대문자, 소문자의 매칭을 정확하게 배우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K 단계에서는 숏바울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배우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G1, 그 숏바울, 롱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들어가야 되고, G1에서는 이거를 활용한 문장의 읽기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G2에서는 원활하게 읽으면서 독해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문장을 내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과 과정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면 보통 프리K, K, G1, G2에서 4년 정도 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 단계를 하고 나서 2단계 초반 정도 가잖아요. 6개월 정도 하잖아요. 1년 6개월 정도 되면 아이가 리딩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에서 2017년 9월에 라이브 방송하고, 그때 같이 따라오신 분들이 2018년 5월에 아카데미를 하고 들어왔을 때 대부분 리딩을 못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리딩을 해요. 리딩이라는 걸 해서 체크를 들어가요. 물론 이제 되게 어리고 ABCD를 처음 시작해서 처음에 좀 헤맸던 분들은 아직도 좀 헤매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런데 대부분 리딩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아이가 책 읽기를 스스로 책을 들고 한 권을 읽어내요. 그러니까 한 권을 읽어낸다는 게 뭐냐면, 이런 책의 문장을 아까 유은이처럼 정말 어렸던 친구들이 책을 읽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책만 읽어내는 게 아니라 그림책에서도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스스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리딩을 읽어가는 게 결국은 이 컨텐츠의 힘이라는 거죠. 근데 컨텐츠의 힘인데, 저희가 교과 과정에서 계속 그렇게 이거 다음엔 이걸 하고요. 이거 다음엔 이걸 넣고, 영상도 이 과정에 따라서 노출을 하고, 책도 그런 과정으로 노출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제 스콜라스틱 3종 기초 리더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희성이의 단계를 보여주면서 영어 유치원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조차도 사실 영어 유치원에서 원어민이 가르쳐도요, 보시면 아이들이 6세 1학기, 6세 2학기 때 되게 힘들어해요. 왜 힘들어하냐면, 이 6세 때요,
본격적인 리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교해드리면, 지금 이 과정하고 비교해드리면요. 6세 1학기, 6세 2학기가 보통 아이가 6세 때 K단계하고 G1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6세 때 1년 차인 아이들은 K단계를 하고요. 6세 때 2년 차인 아이들은 G1을 해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어가는데 문제는 책을 혼자 읽어내는 능력에 대한 부분은 영어 유치원에서조차도 엄마가 컨텐츠를 가이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좀 아는 아이들은 이런 그 사이트 워드 리더스라던가 퍼스트 리틀 리더스라던가 이런 책을 사서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이가 사이트 워드 인지를 해요. 사이트 워드 인지를 하면 is라던가 he라던가 뭐 비하인드 다 사이트 워드죠. 여기에 있는 게 거의 다 사이트 워드예요. 인지를 하는데 이걸 is를 알고 he를 읽을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플래시카드로 이제 엄마표하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플래시카드로 인지를 시켜요. 그러면 플래시카드로 인지를 시킨 다음에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건너뛰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너뛰고 한참 있다가 한 1년 후에 문장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하면 가이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컨텐츠가 결국은 이런 체계 속에 이렇게 정확하게 미국 공교육의 체계 속에 있는데 이 체계 안에 있지 않은 책들을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는 신랄한 비판이 될 수도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알레르기가 붙어가지고 체계 안에 있는 책들도 읽어보라고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림책은 이제 집에서 자기가 쉬면서 뭐 엄마랑 놀면서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리딩이 들어가면서부터는 멈추지 않고 리딩을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리딩을 위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걸어가는 과정에서 자꾸 딴짓을 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하고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지까지 걸어가요. 목적지까지 걸어가는데 어떤 아이는 엄마 손을 잡고 잘 엄마랑 얘기하면서 걸어가요. 근데 어떤 아이는요. 여기 가서 딴짓하고 저기 가서 딴짓하고 끝까지 못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이들 달리기 할 때도 그렇죠.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쭉 그 아이하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걸어갈 때 어떻게 가이드해서 걸어가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데 그런 가이드 과정을 놓치는 거죠. 놓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지금 저희는 그런 과정을 사이사이에다가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를 했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가 인지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퍼스트 리틀 리더스가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Where is Petey? 보세요. Where is Petey? Is he under the bed? Is he in the shed? 자, 반복되는 패턴의 문장이죠. Is he behind the door? Is he in the drawer? 예. 반복해서 패턴의 문장이에요. 패턴의 문장인데, 보세요. 패턴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개념을 이해하면서요. 언더, 인, 비하인드, 이런 우리는 사이트 워드라고 하죠. 예, 정확하게 우리는 말로 문법적으로 하면 전치사라고 하는데, 그런 사이트 워드에 대한 인지가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이가 읽어가면서 그 문장에서 사이트 워드의 인지를 정확히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Where is Petey? 예. 보통,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제가 아카데미 하면서 좀 궁금했던 게, 엄마들은 정말 희한한 데 꽂혀 있어요. 뭐냐면, 발음에 대해 꽂혀 있어요. 그리고 회화에 꽂혀 있어요. 자, 회화에 꽂혀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뜻이냐면 지금 영어를 처음 시작했어요. 영어를 처음 시작해서 저한테 그러세요. 아, 퍼플 아카데미는 회화는 언제 가르쳐요? 회화는 안 가르쳐요? 그리고 물어봐요. 스피킹은 안 가르쳐요? 그리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 맨 처음에 말 가르칠 때 회화 가르치세요? 한글 가르칠 때요. 엄마, 아빠 가르칠 때 회화 가르쳤어요? 단어에 대한 인지부터 가르쳤어요. 그때 너무 손살같이 지나가서 뭐 잊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맨 처음에는 아이한테 엄마, 아빠, 할머니, 강아지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주세요. 한음절로 된 거를 가르쳤어요. 맞아요. 한음절로 된 단어들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예. 우리 뭐 옷 입어요. 뭐 이렇게 두 단어로 된 걸 가르쳤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말 배울 때.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이제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는 법을. 아이가 희성이 같은 경우는 뭐 했다요? 막 그러면, 아니, 희성아, 했어요. 라고 해야지. 했다요. 라고 하면 안 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문장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저희 그 아카데미 와서 계속 이제 다른 데서 뭐 디스를 할 때 뭐 저긴 회화를 안 가르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신지 아니면 회화에 꽂히셨는지 스피킹은 언제 가르쳐요 그래요. 언제 가르치긴요. 예. 사이트 워드를 먼저 가르치고 파닉스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게 문장 속에서 들어가는 문장을 가르쳐요. 그런데 회화는 언제 가르치냐면 예.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거를 퍼스트 리틀 리더스를 읽히면요. 보통 퍼스트 리틀 리더스가 미국의 커먼 코어 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이 보통 프리케이하고 뭐 3, 4세, 5세 정도까지 들어갈 때 3, 4, 5세 정도까지 들어갈 때 가이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 4, 5세에 들어갈 때 그 과정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을 차근차근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예. 인지를 하셔서 어떻게 차근차근 들어가면 아이가 영어를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체계성을 알고 하시는 거하고 모르고 하시는 거는 정말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퍼스트 리틀 리더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미국 아이들이 쓰는 프리케이 단계에서 쓰는 가장 기본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활 문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문장이 한 110개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몇 문장을 말하느냐, 우리가 3, 4세 아이들이 몇 문장을 말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한국말로 된 것도 보통 아이들이 맨 처음에 뭐 10문장을 했다가 20문장을 했다가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영어도 단계별로 문장을 늘려가면서 아이가 인지를 하는데 퍼스트 리틀 리더스나 파닉스 리더스나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코믹스 리더스 같은 경우 그거를 체계적으로 리딩을 했을 때 보통 아이들이 이거를 전부 리딩을 해서 잘 읽으면 1.3에서 1.7 정도의 레벨은 충분히 나와요. 근데 잘 나온 애들은 2점대도 나와요. 그러니까 2점대라는 게 뭐냐면 아이가 미국의 2학년 수준의 책을 읽을 수 있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카데미에서도 사실은 퍼스트 리틀 리더스나 파닉스 리더스를 저희가 권해드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원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펜이 되기 전에는 이거를 100% 남았습니다. 따라서 읽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는 이제 리더스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그건 2부에서 해드릴까요? 리더스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대부분은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파펜이 안 됐을 때 리딩을 하라고 하면 글자를 읽어가면서 웨어라는 사이트 워드를 읽고 이즈라는 사이트 워드를 읽어서 문장을 블렌딩을 해서 읽게 가르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말을 배울 때요. 아이한테 그 문장 하나가 있어요. 나는 학교에 갑니다라고 하면 학교를 히읗, 하, 흐, 아, 크, 학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으세요? 그, 학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없어요. 학이란 글자 자체를. 그러니까 그거를 반복해서 읽으면 학교라는 말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통문자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통문자 안에서 블렌딩을 가르치는 게 기본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아이한테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하는 법을 가르치고 듣는 법을 가르쳐서 이거를 읽을 때 단어를 어떻게 읽는 감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기존에는 영어 유치원에서만 이렇게 가르치고 엄마표에서는 체계적으로 가르친다기보다는 책을 반복적으로 읽히면서 단어를 외우게 가르치는 거예요. 단어를 외우게 가르치는데 제가 계속 파닉스가 계속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음가를 인지하지 못하면 영어를 완벽하게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아카데미 와서 초기에 이제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저는 파닉스는 뗐어요 라고 해요. 예, 파닉스는 뗐어요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파닉스를 뗀다는 거는 원어민이 긴 문장을 지금 저희 이제 G1 단계인 예주가 하고 있는 게 있죠. 예, 딕테이션을 하고 있죠. 예주는 이렇게 음원을 틀어놓고 Where is Petey를 글씨를 보지 않고 영어 노트에 따라 쓰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켜놓고 자, 문장이 나오죠. Where is Petey? 문장을 그냥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문장을 받아쓰기를 해요. 지금 G1 단계인 친구가. Is he in the shed?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보지 않고 따라서 쓰는 거예요. Is he behind the door? 예, is he behind the door를 따라 쓰는 거죠. 그쵸, 받아쓰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파닉스를 뗀다는 건 받아쓰기가 된다는 의미예요. 받아쓰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엄마가 6세 때 파닉스 한 달 보내면 되는데 왜 벌써 하냐고 하는 거는 영어의 영자도 모르시는 분이세요. 예. 파닉스는요 3년 정도가 걸려요. 완벽하게 하는데. 미국 정규 교과 과정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파닉스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프리-K, K, G1, G2에서 4년을 해요. 보통은 프리-K 단계 건너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K가 빡세겠죠? K 단계, G1, G2 3년이에요. 미국 교과 과정에서도 3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이면 뗀다는 엄마들이 있어요. 파닉스의 파자도 모르는 거예요. 예, 파닉스의 파자도 모르는 거예요. 파닉스 한 달 뗀다는 건 가서 한 달 동안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런 책 한 권 풀고 오는 거예요. 문제풀이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선생님이 자 이거 똑같은 거 뭐라 그랬지? 그러면 그때는 해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책 한 권 뗀다고 해서 그 수학을 다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학원에서도 제대로 파닉스의 과정을 못 대주니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1의 아카데미를 들어온 애들이 오히려 우리 베이비로 1학년 때부터 필사를 한 아이들보다 영어 리딩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1점대 후반, 2점대 초반을 나온 애들, 2점대 초반 나온 애들 별로 없어요. 파닉스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되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퍼플 베이비들이 프리스쿨 프랩에서 대표원가, 그러니까 ABCD 프리스쿨 프랩이 딱 이거예요. 프리스쿨 프랩이 알파벳 대소문자 인지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 기본에서 뭐 모양이라던가 색상이라던가 이런 거를 인지를 하고 나서 자음의 대표원가, 단모음의 초반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리딩에서 들어가서 프리스쿨 프랩의 영상을 보면서 영상 4편을 보면서 기존 레터를 쓰면서 프리-K 과정을 아이들이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K단계 G1, G2를 가면서 아이가 인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사이사이에 촘촘히 채워가는 거죠. 구멍이 없게 촘촘히 채워가면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컨텐츠에 대한 가이드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가면서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채워가는 과정이 결국은 퍼스트 리터럴 리더스나 뭐 파닉스 리더스나 그 과정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퍼스트 리터럴 리더스 뿐만 아니라 파닉스 리더스에서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Goodbye.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Hello. 워드 패밀리를요. R A R A rain. 보시죠. 이 블렌딩이에요. 아이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거예요. T A 이게 있는 외서가 없어요. 이거를 특별히 아예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판을 만들 때요. 그러니까 스콜라스틱 지사가 미국에 있고 아시아 지사는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아시아 지사는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고 아시아 총괄 지사가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제가 설득을 한 게 모국어로 영어를 하자. 이제 스콜라스틱 아시아 지사장님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부사장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제가 미팅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만든 거예요, 이게. D L A Z 스콜라스틱이 세계적인 회사잖아요. 세계적인 회사가 lanes. 제가 이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음원을 녹음을 했어요. 음원을 녹음을 했는데, 예. 스콜라스틱 아시아 지사가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Lays. 근데 보시면, L A Z L A Z 이렇게 lays. 외서에서요. 파닉스 음가에서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Pl A 자, 자세히 보세요. play. 이게 지금 워드 패밀리거든요. Sp R A Sp R A spray. 예, 스프레이 하나를 읽어줄 때 블렌딩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죠. 다시 한번 들려보세요. Sp R A Sp R A spray. 자, 보세요. 스테이. St A St A stay. 여러분, 블렌딩이나 Sw 아이들이 A 라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말 힘들어해요. sw 파닉스에서. 근데 세그먼트나 블렌딩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결국은 음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인지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파닉스가 A 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A way. 이거 영어 파닉스 정말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이 AI로 들어간 문장, AY로 들어가는 문장이 앞에 D, L, P, S 이게 뭐 SP, ST Sw 이게 왔을 때 A 얘가 어떻게 있는지 블렌딩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sways. Sways.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사실은 아이를 파닉스 음가를 익히면서 어떻게 정말 이제 시성이는 6살 때 정말 파닉스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래서 얘가 파닉스가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디테이션은 희성이는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음을 듣고 그 음을 쓸 수 있게 가르친 거예요. 그게 파닉스의 블렌딩이에요. 근데 블렌딩의 음가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인 거죠. 어떻게 조합이 되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조합이 될 때 내가 그거를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하나 단어를 읽으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서 예. 이게 제가 이제 워낙 그쪽에 그 지인분들하고 친했기도 했고 이제 한국에 마침 오셨을 때 제가 다른 업체하고 조인을 해드리는 부분에 그 미팅에 참가를 했었어요. 참가를 해서, 이런 책이 없다. 국내에도 없고 해외에도 없다. 이렇게 블렌딩에 대해서 한국 아이들은 엄마가 영어를 쓰지 않아서 우리는 엄마,
이렇게 아이들 어렸을 때요. 정말 수백